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체 단원에서 환체, 정역, 페르마의 정리, 오일러의 정리, 다항식환, 체 위에서의 다항식의 인수분해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환체 개념에서는 이전 개념에서는 하나의 연산이 정의되어 있는 집합, 즉 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두 개의 연산, 덧셈과 곱셈이 정의되어 있는 집합을 살펴보겠습니다. 덧셈과 곱셈이 정의되어 있는 공집합이 아닌 집합이 세 가지 공리를 만족할 겁니다. 첫 번째는 덧셈에 대한 가항군, 두 번째는 곱셈이 결합 법칙이 성립하면서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공리, 덧셈에 대한 가항군, 곱셈에 대한 결합 법칙, 그리고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 공집합이 아닌 집합을 환리잉이라고 하겠습니다. 리마크할 내용은 덧셈에 대한 가항군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덧셈에 대한 항등은 0과 환의 임의의 두 원소 AB에 대해서 0을 곱하는 것은 0이 되겠죠. 왼쪽에 곱하는 거나 오른쪽에 곱하는 거나. 그리고 마이너스 B와의 A의 곱입니다. 자,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 곱하기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A 곱하기 B,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A 곱하기 B와 같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B의 곱은 A 곱하기 B와 같겠습니다. 덧셈에 대해서 가항군, 곱셈에 대해서 결합적,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 공집합이 아닌 집합인 환에서는 덧셈에 대한 항등원과 환의 임의 두 원소에 대해서 0이 곱해져 있을 때는 0, 그리고 마이너스 B와의 곱에 대해서는 분배 법칙과 결합 법칙에 의해서 2번과 3번 성질이 성립하겠습니다. 자, 이번 정의는 우리 이전 개념인 군에서는 군과 군 사이의 사상에 대해서 준동형 사상 성질이 하나의 연산이니까 하나의 연산에 관한 준동형 사상 성질이 성립했었습니다. 자, 환에서는 두 가지 성질,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자, 그래서 준동형 사상 성질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이 덧셈과 곱셈에 대한 준동형 사상 성질을 만족하는 환에서 환으로의 사상을 준동형 사상, 즉 환준동형 사상이 되겠죠. 군에서는 군준동형 사상, 하나의 연산에 관한 준동형 사상 성질, 환에서는 두 가지 연산, 덧셈과 곱셈에 대한 준동형 사상 성질, 그래서 환준동형 사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리마크할 내용은 이 환준동형 사상에 대한 사상이 1대1이면서 위로의 함수일 때를 환동형사상. 그러면 두 개의 환이 동형이 되겠죠. 동형사상이 존재하면. 그리고 환에 대해서는 두 가지 연산이 정의된다고 했는데 덧셈에 대해서는 가항군이에요. 군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들, 결과들, 정리들을 이미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환에 대해서는
곱셈에 대한 성질로 정의를 한다. 즉 겹셈이 교환 가능할 때 이 환을 가환환, 커뮤터티브 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곱셈에 대한 항등원 이를 단위원, 유니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곱셈에 대한 항등원 1을 단위원, 유니티라고 한다는 것. 환에서는 덧셈에 대해서는 가항군, 이미 우리가 많은 결과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곱셈으로 정의를 한다. 그래서 곱셈이 교환 가능할 때 가환, 환, 곱셈에 대한 항등원을 환에 대한 단위원. 자, 그리고 단위원을 갖는 환에서 A가 곱셈 여건을 가지면 단위원 1을 가짐으로 곱셈 여건을 가질 수가 있죠. 자, 그럴 때 A를 단원, 유닛, 여건이 존재하는 원소가 되겠죠. 그 여건이 존재하는 원소를 단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단위원을 가지는 환에서 0이 아닌 모든 원소가 단원일 때 이러한 단위원을 가지는 환을 라누셈 환, 디비전 링, 디비전 링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스큐 필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채는 가환, 환에서 단위원을 가지는 가환, 환에서 0이 아닌 모든 원소가 단원일 때 이러한 환을 가환, 나눗셈 환, 커뮤터티브 디비전 링, 커뮤터티브 디비전 링을 채라고 하겠습니다. 자, 리마크할 내용은 유한 정수군에서 단원이라는 것은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하는 원소라고 했습니다.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하는 원소. 그러면 유한군 ZN에서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하는 원소는 이 N과 서로소인 정수이겠죠. N과 서로소인 정수는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하겠다. 즉 단원이 되겠죠. 그리고 단위원, 곱셈에 대한 항등원, 유니티, 단원,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하는 원소. 혼동하면 안 되겠죠? 단위원, 단원. 혼동하면 안 되겠다. 주의하셔야 되겠죠? 단위원은 곱셈에 대한 항등원, 단원은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하는 원소. 이번 개념은 정력입니다. 환 R의 0이 아닌 두 원소입니다. 0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0이 아닌 두 원소를 곱했는데 0이 되는 겁니다. 0이 아닌 원소를 곱했는데 0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A와 B를 0의 약수, 제로 디바이저라고 하겠습니다. 더 엄밀하게는 왼쪽에 곱해져 있는 A를 left zero divisor, 오른쪽에 곱해져 있는 0이 아닌 원소 B를 right zero divisor라고 하겠습니다. 0이 아닌 두 원소를 곱했는데 0이 되는 거예요. 이그젠플로 바로 Z6 유한군, 덧셈에 대해서 가항군, 곱셈에 대해서 결합법칙과 분배법칙 성립하죠. 자, 유한, 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와 3을 곱하면은 6이 되잖아요. 곧 0이 되죠. 영이 아닌 두 원소를 곱했는데 0이 될 때 이러한 0이 아닌 원소들을 제로 디바이저,
영인자라고 한다. 리마크할 내용은 만약 환에서 P가 소수이면 이 환은 영인자를 갖지 않는다. 소수이면 영인자를 가질 수가 없죠. 두 번째 리마크할 내용은 환에서 소고 법칙이 성립하려면 영인자를 갖지 않아야 되겠죠. 즉 ZP, P가 소수인 영인자를 갖지 않는 이 환에서는 소고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Z6라는 영인자를 갖는 환에서는 2 곱하기 3이 0이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는 소고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소고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2의 곱셈에 대한 요건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2의 곱셈에 대한 요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고 법칙을 적용시킬 수가 없죠. 그러면 영인자를 갖지 않는 이 ZP라는 환에서는 소고 법칙이 성립하겠다. 예를 들어서 Z5. 자, 그러면 2하고 3을 곱하면은 1이 되죠. 그러면 2하고 3은 서로 곱셈에 대한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를 소거할 수 있죠. 2에 대한 곱셈에 대한 요건. 2에 대한 곱셈에 대한 요건을 양변에 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등식이 성립하니까 3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결합법칙. 그러면 3하고 2 곱하면 6이 되죠. 1 되죠. 3 이꼴 3이 성립하잖아요. 영인자를 갖지 않아야지 소고 법칙이 성립하겠다는 거. 환에서는. 우리 덧셈에 대해서는 이미 익숙하다고 했어요. 덧셈에 대해서는 가한군. 그래서 곱셈에 대해서 정의를 한다는 거. 자, 그러면 인테그랄 도메인, 정역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느냐? 단위원을 가지는 환에서 영인자를 갖지 않을 때, 즉 단위원을 가지는 가환환에서 영인자를 갖지 않는 환을 인테그랄 도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언급했던 ZP, P가 소수이면은 이 환은 인테그랄 도메인이 되죠. 영인자를 갖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 Z6, 영인자를 갖지 않아요. 단위원을 갖지 않는 가환환이지만 영인자를 가짐으로 인테그랄 도메인이 되지 않겠죠. 단위원을 갖는 가환환에서 영인자를 갖지 않는 환을 인테그랄 도메인이라고 한다. 리마크할 내용은 그러면 모든 채라는 것은 가환 나눗셈 환이었습니다. 단위원을 갖는 가환 나눗셈 환. 그러니까 채는 정역이죠. 인테그랄 도메인이 됩니다. 근데 정역은 채가 되나요? 바로 정수환. 정역이죠. 단위원 1을 갖는 가환, 환이잖아요. 0을 제외한 영인자를 갖지 않죠. 단위원을 갖는 가환은 영인자를 갖지 않는다. 정역입니다. 그런데 0과 1을 제외한 어떤 원소도 곱셈에 대한 요건을 갖지 않죠. 즉 단원이 아닙니다. 채가 아니죠. 그래서 모든 채는 정역이지만 정역이라고 해서 채는 아니다. 그래서
환, 체, 정력과 관련된 다한 그림을 기억하시면 시각적으로 명확해지시겠죠. 환은 commutative ring, 가환환, ring with unity, 단위원을 가지는 환, 그리고 division ring, 즉 0을 제외한 원소가 단원인 거죠. 스큐필드, 비가환체, 단위원을 갖는 가환, 환에서 영인자를 포함하지 않는 환, 인테그랄 도메인, 단위원을 갖는 가환, 환에서 0을 제외한 모든 원소가 단원, 즉 가환, 나눗셈, 환이죠. 커뮤테이티브 디비전 링입니다. 그걸 체라고 한다. 환, 정력, 체, 디비전 링, 스큐필드, 명확해지십니까? 이 그림을 딱 떠올리시면 되겠죠? 자, 이그젬플로 정수환, 단위원을 갖는 가환환, 영인자를 갖지 않는다. 그래서 정수환은 인테그랄 도메인, 소수 P에 대해서 유환, 환, ZP는 단위원을 갖는 가환환하면서 영인자를 갖지 않죠. 인테그랄 도메인입니다. 그리고 0을 제외한 모든 원소가 단원이 되죠. 즉, 이 유한 정력은 체까지 된다. P가 소수이면. 그러니까 P가 소수이면 유한 정력은 체가 되는 거죠. 정력은 체라는 보장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정수환 Z는 정력이지만 체는 아니지만 유한 정력, P가 소수이면 체가 된다. 그러면 모든 유한 정력은 체가 되는 거죠. 정력은 체가 아니지만 모든 유한 정력은 체가 된다. 그리고 0이 아닌 두 개의 환, R과 S에 대한 직접 곱입니다. 다이렉트 프로덕트입니다. 인테그럴 도메인은 아니죠. 영인자를 갖지 않아야 되는데 영인자를 갖지 않아요. 0이 아닌 원소를 곱하더라도 0이 돼버리죠. 다이렉트 프로덕트는. 자, 어떻게 곱하면 되냐면은 0이 아니죠? 0이 아닙니다. 순서쌍에 대한 곱, 순서 곱. 0이 아닌 원소를 곱하더라도 0이 돼버리죠. 다이렉트 프로덕트는 인테그럴 도메인이 아니라는 거. 이미 이 정리는 언급했죠? 모든 유한 정력은 체라는 거. 리마크할 내용은 유한 정력은 체죠. 그럼 P가 소수이다. 증명은 모든 유한 정력은 체에서, 체라는 것은 가환, 나눗셈 환이었습니다. 정력에 대한 데피니션으로부터 단위원을 갖는 가환, 환이었어요. 그럼 0을 제외한 모든 원소가 단원, 곱셈에 대한 역원이 존재한다는 것만 보이면 되겠죠. 그래서 유한 정력은 단위원을 갖는 가환환이므로 다음과 같이 들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여기서 아이디어가 뭐냐? 0을 제외한 원소가 단원임을 보여야 되잖아요. 자, 이걸 단원임을 보이는 아이디어가 바로 뭐냐면은 0이 아닌 D에
임의의 원소를 A라고 두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A를 곱할 겁니다. 그러면 이 원소들은 어떠한 두 원소도 같을 수가 없죠. 만약에 같다면 모순이 생기잖아요. 자, 같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등식의 성질부터 성립하죠. A는 0이 아닙니다. I하고 J가 다르니까 AI하고 AJ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0이 돼야 돼요. 그런데 유한정력은 0인자를 포함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AI하고 AJ가 같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0이 아닌 원소 A를 곱하면은 이 원소들은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근데 정력은 단위원을 갖는 가환환이므로 이 중에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됩니까? 단위원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A 곱하기 1이 1이라면 A가 1인 거죠. 이 중에 어떤 하나가 1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말은 A가 뭐라는 뜻입니까? 단원이라는 뜻이죠. 즉 0이 아닌 원소가 바로 가역원이 됩니다. 단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유한정력은 체가 되는 거죠. 0을 제외한 모든 원소가 단원일 때 이러한 단위원을 갖는 가원한을 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유한정력은 체가 되겠다. 자, 이번에는 어떤 것을 정리를 하느냐? 환의 0이 아닌 원소입니다. 여기 0이 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모든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0을 제외한 임의의 원소입니다. 0을 제외한 임의의 원소를 반복해서 더할 거예요. 자, 반복해서 더했는데 0이 됩니다. 요 n 곱하기 a라는 것은 a를 반복해서 더했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0이 되게 하는 최소의 양의 정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더했을 때 0이 되게 하는 최소의 양의 정수 n을 환 R의 표수라고 합니다. 캐릭터리스틱. 그런데 반복해서 더했는데 0이 되게 하는 최소의 양의 정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럴 때는 표수를 0이라고 하겠습니다. 표수에 대한 개념이에요. 표수란 0을 제외한 임의의 원소를 반복해서 더했을 때 0이 되게 하는 최소의 양의 정수를 표수라고 한다. 리마크할 내용은 만약 환이 단위원을 갖는다면 0을 제외한 임의의 원소는 A 곱하기 1은 바로 A가 되므로 굳이 0이 아닌 임의의 원소로 반복해서 더했을 때 0이 되게 하는 최소의 양의 정수를 찾을 필요 없이 바로 곱셈에 대한 항등은 1로 확인해 보면 됩니다. 1을 반복해서 더했을 때 0이 되게 하는 최소의 양의 정수가 존재할 때 그 최소의 양의 정수를 표수라고 한다. 그런 최소의 양의 정수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표수는 0이라고 하겠습니다. 단위원을 갖는 가원안에서는 임의의 정수 대신에 1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서 환 ZN의 표수는 그러면 단위원을 갖죠. 1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1을 몇 번 더해야지 0이 됩니까? n번 더하면 0이 됩니까? n보다 적게 더했을 때는 0이 되지 않죠. 그럼 최소의 양의 정수가 n입니다. 표수가 n이죠. 그런데 정수환, 유리수환, 실수환, 복소수 환에서는 전부 다 단위원을 갖는데 0이 되게 하는 최소의 양의 정수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표수가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원을 갖는 가환한, 역인자를 포함하지 않는
즉 인테그랄 도메인의 표수는 소수이거나 0이 되겠다. 정수환, 유리수환, 실수환, 복소수환 전부 다 정역이죠. 자, 그런데 환 Z에는 표수는 n이지만 n이 소수가 아니면 정역이 아니죠. 영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n이 소수이면 정역이 되죠. 유한정역. 그럼 표수가 뭡니까? 소수가 된다. 유한정역의 표수는 소수가 되는 거예요. 유한정역이 아니면 표수는 0이 되죠. 자, 그러면 수학적으로 엄밀하게는 어떻게 보일 거냐? 표수가 소수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정역대의 표수가 소수가 아니다. 소수가 아니면 뭐예요? 합성수죠? 자, 그냥 합성수이기 때문에 n 곱하기 n이라고 둘 수 있죠.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 정역은 단위원을 갖는 가원한이므로 임의의 정수 대신에 1을 선택해도 되죠? 자, 그럼 1을 m 곱하기 n번 더하면 0이 되는 거죠. 1을 m 곱하기 n번 더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1을 n번 더하고 1을 n번 더한 거를 곱했다고 생각할 수 있죠. 1을 n번 더한 겁니다. 여기에다가 1을 n번 더한 거를 곱하면 바로 1을 m 곱하기 n번 더하는 거죠. 그러면 정역은 영의자를 갖지 않기 때문에 0이 되려면 n 곱하기 1이 0이거나 n 곱하기 1이 0이 돼야 되죠. 만약 m 곱하기 1이 0이라고 하면은 지금 유한정역의 표수를 m 곱하기 n이라고 뒀습니다. 그런데 m 곱하기 1을 해도 0이 되는 거예요. 근데 표수라는 것은 최소의 양의 정수에 번 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m 곱하기 n이 명백히 n보다 크죠? 모순이 생기죠. 만약 n 곱하기 1이 0이라고 하더라도 모순이 생기죠. m 곱하기 n보다 더 작은 양의 정수가 존재하므로. 왜 이런 모순이 생긴다? 표수가 소수가 아니라고 하니까, 합성수라고 하니까 이런 모순이 생기죠. 따라서 유한정역의 표수는 소수가 되겠습니다. 유한정역이 아닌 정역의 표수는 그러면 0이 되겠죠. 자, 노트할 내용은 유한정역은 체였잖아요. 유한정역이 아닌 정역은 표수가 0이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체의 표수는 소수이거나 0이겠죠. 유한정역이 아닌 정역 중에 Z는 영을 제외한 모든 원소가 단원이 아니죠. 1만 딱 단원이죠. 그래서 유한정역이 아닌 정역 중에 체가 아닌 것은 정수환입니다. 나머지 유리수환, 실수환, 복소수환은 전부 다 체가 됩니까? 따라서 체 F의 표수는 0이 되죠. 그리고 유한정역은 체였습니다. 그러면 체의 표수는 뭐가 됩니까? 소수가 되죠. 그러면 유리수체, 실수체, 복소수체의 위수는, 즉 표수가 0일 때의 이 체의 위수는 무한집합이 되죠. 유한정역의 표수는 소수였습니다. 그러면 유한체의 위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그래서 기억하고 계시면은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체의 표수가 0일 때는 위수가 무한집합이 되죠. 그런데 체의 표수가 소수일 때는
유한정력의 표수가 소수였으니까 체의 표수가 소수라는 것은 유한집합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체의 표수가 소수이면은 소수 P에 대한 체를 반드시 부분체로 갖겠습니다. 체 F의 표수가 P이면. 그래서 이런 ZP를 프라임 필드라고도 부릅니다. 유한체는 우리가 뭐로 고려할 수 있냐면은 팩터 공간으로 고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한 표수가 P인 유한체 F의 기저의 팩터의 개수가 만약 n개라면 기저의 팩터의 개수가 n개입니다. 표수가 P인 유한체 F에. 그러면 유한체 F의 임의 원소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은 기저의 팩터의 개수, 기저의 팩터들의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때의 개수는 바로 뭐가 되겠냐면은 요 부분체 ZP의 원소들이 되겠습니다. 표수가 P인 유한체 F의 임의의 원소들이 됩니다. 원소입니다. 자, 그런데 C1, C2, Cn은 부분체 ZP의 원소들이기 때문에 C1의 가지수가 몇 가지입니까? P가지죠. C2 마찬가지 P가지. Cn 마찬가지로 P가지죠. 그러면 표수가 P인 유한체 F의 원소의 개수, 위수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바로 P가 n가지 존재하겠죠? P의 n제곱으로 주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고 계시면은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표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되시는 거죠. 체 F의 표수가 0일 때는 체 F의 비수는 무한. 체 F의 표수가 소수이면은 ZP라는 프라임 필드를 부분체로 갖는다. 그리고 표수가 P인 체 F는 팩터 공간으로 고려할 수 있으므로 기저의 팩터의 개수, 만약에 기저의 팩터의 개수가 n개라면 표수가 P인 체 F의 위수는 P의 n제곱, 즉 유한체 F의 위수는 소수의 거듭제곱으로 존재하겠다. 정리되셨나요? 유한체 F의 위수는 소체의 거듭제곱으로, 소체의 위수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된다. 그 거듭제곱은 바로 체 F의 기저의 팩터의 개수로 결정이 된다는 것. 정리됐습니까? 유한체 단원에서 본격적으로 또 사용할 거예요, 이 개념을. 자, 이번 개념은 페르마의 정리, 오일러의 정리입니다. 정수론에서 이미 살펴봤죠. 그리고 정수론에서 언급했었습니다. 현대대수학에서는 정수론에 대한 개념이 곱셈군으로 국한된 거다. 곱셈군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확한 명칭은 Little Theorem of Fermat, 페르마의 소정리라고 하는데, 페르마의 소정리가 있으므로 페르마의 Last Theorem, 마지막 정리. 우리 중등교육과정에서부터 익숙하다고 해야 되나요? 물론 증명은 익숙하지 않지만, 이보다 큰 정수 n에 대해서 x의 n제곱
더하기yn제곱 이꼴 zn을 만족시키는 정수 xyz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페르마의 라스트 티어럼. n이 1일 때는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죠. 자, 페르마의 소정리는 소수 p와 서로소인 정수 a를 p-1 거듭제곱했을 때 1과 합동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정수론에서는 어떻게 증명했었느냐? 소수 p에 대한 완전 잉여 집합, 완전 잉여 집합 중에서 0을 제외한 이 집합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집합의 원소들은 모두 소수 p와 서로소죠. 그리고 p와 서로소인 수 a를 여기다 곱할 거예요. 그러면 a 곱하기 1, 2 곱하기 a, p-1 곱하기 a. 그러면 a가 p와 서로소이기 때문에 이 집합의 원소들 또한 모두 p와 서로소죠. 그런데 이 집합의 원소들은 이 집합의 원소들과 합동이죠. 순서를 적절히 배열했을 때. 지금 정수론에서 증명한 방법, 아이디어를 지금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집합의 원소들을 다 곱하면은 A가 P-1번 곱해지는 거죠. 여기에 1 곱하기 2 곱하기 P-1. 이 집합의 원소들과 적절한 순서로 합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소수 P와 모두 서로소이기 때문에 합동식의 성질에 의해서 소구할 수 있죠. 이렇게 증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 대수학에서는 어떻게 증명할 거냐? 곱셈군으로. 먼저 리마크할 내용은 A가 꼭 P하고 서로소가 되지 않아도 되죠. P하고 서로소가 아니면은 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P의 배수가 되어버려서 0이 되어버리죠.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일반화시킬 수 있습니다. A가 P하고 서로소가 되지 않더라도 소수 P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합동식이 성립하겠죠. 증명의 아이디어는 곱셈군. 소수 P에 대해서 0을 제외한 집합을 현대대수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호입니다. ZP에 대한 스타, 0을 제외한 원소들의 집합입니다. 그러면 1부터 P-1까지로 이루어진 집합이죠. 자, 1, 곱셈에 대한 항동화. 그리고 모든 원소들이 단원이죠. 체가 됩니다. 즉 곱셈군이 되겠습니다. 체이자 곱셈군이 되는 거죠. 그럼 위수가 P-1이죠. 그러면 ZP 스타에 있는 임의 원소들은 모두 단원이자 위수가 P-1이니까 P-1번 거듭제곱하면 1과 합동이 되겠죠. ZP 스타에 있는 원소 A에 대해서. 자, 우리는 ZP 스타에 있는 정수가 아니라 일반적인 정수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니까 PZ의 배수가 아닌 정수 A입니다. PZ의 소수 P의 배수가 아닌 정수 A라는 것은 바로 이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잉여루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잉여루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PZ 잉여류에 대한 P-1제곱입니다. 그러면 P의 배수들은 모두 PZ로 표현이 되는 거죠. 잉여류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P의 배수가 아닌 정수 A에 대한 P-1제곱입니다. PZ의 잉여류에 속하는 A에 대한 P-1제곱이에요. 자, 이거는 뭐하고 같죠? 바로 ZP 스타의 원소인 B의 P-1제곱과 같죠. 따라서 A의 P-1제곱과 B의 P-1제곱이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B의 P-1제곱은 요 위에서 계산해놨죠. ZP 스타의 원소에 대한 P-제곱은 1과 합동이었습니다. 따라서 정수 A에 대한 P-1제곱은 P를 법으로 했을 때 1과 합동이 되겠죠. 페르마의 정리였습니다. 정수론하고 현대대수학에서의 증명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같은 거죠. 자, 페르마의 정리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 2의 11,213제곱 빼기 1이 11로 나누면 나누고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보일 거냐? 그럼 11을 법으로 했을 때 0과 합동이 되는 거잖아요. 11이 소수입니다. 그러면 페르마 띠에롬에서 2의 11제곱은 2와 합동이 돼야 되겠죠. 11이 소수이므로. 즉 2의 10승이 1과 합동이 되겠습니다. 페르마 띠에롬에서. 그러면 11,123을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보면 되죠.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3이 됩니다. 그러면 2의 11,213 빼기 1은 결과적으로 7과 같겠죠. 11을 법으로 했을 때. 즉 11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죠. 페르마 정리를 이렇게 이용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11,213은 소수입니다. 소수의 거듭제곱에서 1 뺀 수는 이 수는 소수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뭘 소개하려고 지금 이걸 하느냐? 11,213이 소수예요. 2의 소수 거듭제곱에서 1을 뺀 수 또한 소수, 이러한 수를 그래서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메르센느 프라임이라고 불러줍니다. 주의해야 될 게 P가 소수라고 해서 2의 P 빼기 1 형태가 언제나 소수인 건 아니에요. P가 11일 때 2의 11승 빼기 1은 소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2의 P-1 형태의 소수를 메르센느 소수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소수 P에 대해서 소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굳이 메르센느 소수라고 할 필요가 없겠죠. 두 번째 이그젬플은 2의 341 빼기 2는 341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걸 보일 거예요. 그런데 341이 소수가 아니에요. 11 곱하기 31로 손수분해 됩니다. 그러면 11이라는 소수와 31이라는 소수에 대해서 페르마 정리를 이용하면은 2의 11제곱은 2하고 합동이죠. 그리고 2의 31제곱도 2와 합동입니다. 왜? 11과 31이 소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법 11에 대해서 2의 341제곱
결과적으로 11을 지금 법으로 하는 거예요. 2와 합동이 되죠. 2의 341제곱은. 따라서 2의 341제곱 빼기 2는 11의 배수가 됩니다. 이번에는 소수 31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은 2의 341제곱은 31로 나눈 나머지가 2가 되는 겁니다. 즉 2의 341 빼기 2는 31의 배수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것은 2의 341 빼기 2가 341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걸 보여야 돼요. 그래서 11과 31로 소인수분해 됐는데 11의 배수도 되고 31의 배수도 된다는 걸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 아이디어가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이렇게 왜 썼을까요? 1을 왜 썼을까요? 11과 31이 소수이기 때문에, 서로 소이기 때문에. 제동역수가 1인 거잖아요. 제동역수는 두 정수의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죠. 11과 31에 대한 정수의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2의 341 빼기 2는 11의 배수도 되고 31의 배수도 됐었어요. 어, 31의 배수도 되고 11의 배수도 되니까. 따라서 11 곱하기 31의 배수가 됩니까? 근데 11 곱하기 31은 341. 따라서 2의 341 빼기 2는 341을 법으로 했을 때 2와 합동이 되죠. 그런데 341은 소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페르마 테오렘을 다시 써보면은 A의 P 거듭제곱이 A와 합동이 됐었잖아요. P가 소수이면 이 합동식을 성립했었습니다. 근데 소수가 아니더라도 이 합동식을 만족하네요. 바로 뭡니까 이게? 이 이그젠플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페르마 정리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이 합동식을 만족한다고 해서 n이 소수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잖아요. 자, 이번 정의는 오일러 정리를 증명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되죠. 바로 오일러 파이 펑션. n과 서로소인 n 이하의 양의 정수의 개수. 자, 리마크할 내용은 양의 정수 n을 소인수분했을 때 양의 정수 n과 서로소인 n 이하의 양의 정수의 개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는 것. 왜 이렇게 주어졌었죠? 정수론에 대한 개념을 리뷰해 볼까요? 자, 오일러 파이 펑션. 소수 P에 대한 K 거듭제곱. 그러면 PK까지의 수 중에서 PK와 서로소인 PK 이하의 양의 정수니까 서로소가 아닌 개수가 PK-1개 존재하죠. 따라서 PK로 묶어버리면 1-P분의 1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용한 결과가 M 곱하기 N, M 소인수분의 N도 소인수분해. 그럼 M과 N이 서로 소이면은 오일러 파이 펑션은 이러한 성질을 만족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질을 멀티플리케이티브, 곱셈적 수론 함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성질로부터 n과 서로소인 n 이하의 양의 정수에 대한 오일러 파이 넘버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죠. 그러면 이 오일러 파이 펑션을 이용하면은 오일러 정리, n과 서로소인 정수 a에 대한 오일러 파이 넘버를 지수로 하는 것은 1과 합동이 되겠다. 정수론에서는 또 어떻게 증명했었냐면은 n과 서로소인 n 이하의 양의 정수들,
n과 서로소인 n 이하의 양의 정수들로 이루어진 집합은 곱셈군이라는 거. 여기에다 a와 서로소인 수 a를 곱하면은 페르마 정리와 유사한 성질인 이 집합의 원소들은 이 집합의 원소들과 적절한 순서를 배열했을 때 합동이 된다는 거. 그러면 합동식의 성질에서 또 증명이 되죠. 자, 그런데 현대 대수학에서는 곱셈군에 대한 개념. 먼저 n과 서로소인 n 이하의 양의 정수 집합을 Gn이라고 뒀습니다. 그럼 과연 이 n과 서로소인 n 이하의 양의 정수들의 집합이 곱셈군이 되는지? 그럼 곱셈군이 되려면 먼저 첫 번째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되고 항등은 여관. Gn의 임의의 동수를 F이라고 둬놨습니다. 그리고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 A 곱하기 B가 Gn의 원소가 아니라고 하면 자, 어떠한 모순이 발생하느냐? A와 N이 서로소잖아요. 그럼 제동력수 1. A와 N이 서로소이기 때문에 B하고 N도 서로소입니다. 제동력수 1. 이 두 개를 곱할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죠. 그런데 A 곱하기 B와 N 정수의 결합으로 표현됐습니다. 1로. 이 말은 A 곱하기 B와 N이 뭐라는 뜻이에요? 서로소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A 곱하기 B 또한 어떻게 돼야 돼요? Gn의 원소가 돼야 되죠. 근데 Gn의 원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순이 생기죠. 따라서 N과 서로소인 N 이하의 양의 정수로 이루어진 집합은 곱셈에 대해서 닫혀있다. 곱셈에 대해서 닫혀있기 때문에 결합적이죠. n과 서로소이니까 1을 가지고 있죠. 곱셈에 대한 항등원. n과 서로소인 n 이하의 양의 정수들의 집합에 임의 원소를 A라고 두면 이 수들 중에 1이 있어야 되겠죠. 즉 Gn의 임의 원소 A는 단원이 됩니다. 곱셈에 대한 요건이 존재하는 거예요. 즉 곱셈군이죠. 따라서 n 이하의 양의 정수들로 이루어진 집합은 곱셈군이므로 위수가 파이 n이죠. 따라서 A를 파이 n번 거듭적으로 보면 1과 합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n과 서로소인 n 이하의 양의 정수 집합에 대해서 증명한 거잖아요. 그러면 n과 서로소인 임의의 정수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페르마 정리 증명하는 것처럼 n과 서로소인 정수 A에 대한 잉여로 그럼 이 수 잉여로에 속하는 원소들 중에는 n과 서로소인 n보다 작은 b를 포함하고 있죠. 그러면 A의 파이 n 거듭제곱은 B의 파이 n 거듭제곱과 같겠습니까? A 더하기 nz라는 잉여로에 속하는 n과 서로소인 B에 대해서 페르마 정리 증명할 때 아이디어가 유사하죠. 그럼 B는 n과 서로소인 n 이하의 양의 정수들의 집합인 Gn의 원소가 되죠. 근데 위수는 파이 n이었습니다. 그럼 B의 파이 n 거듭제곱 1과 합동이죠. 따라서 n과 서로소인 정수 A에 대한 파이 n 거듭제곱은 1과 합동이 되겠습니다. 오일러 정리. 자, 리마크할 내용은
n과 소로소인 오일러 파이 넘버에 대한 지수에 대한 거듭 제곱의 일과 합동이었는데, 만약에 n이 소수 p이면 p에 대한 오일러 파이 넘버는 p 빼기 1. 바로 뭐가 나옵니까? 페르마 정리가 나오죠. 페르마 정리는 오일러 정리의 특수한 경우라는 거. 이번 개념은 당식 환입니다. 환 아래서 당식, x에 대한 당식의 개수들이 환 아래 원소입니다. 이거를 무한급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죠. n 이후의 모든 개수들이 0입니다. xn 제곱의 개수 an은 0이 아니에요. 자, 이럴 때 요 n을 당식 fx의 차수, 그리고 x에 곱해져 있는 상수항을 포함한 이 값들을 개수라고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정에서 익숙한 거에 바로 당식입니다. 당식의 x를 부정원, x에 곱해져 있는 상수항을 포함한 개수들을 환 아래 원소. 리마크할 내용은 환 아래 원소는 그러면 상수 당식이 되는 거죠. 부정원 x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 아래서의 개수를 가지는 당식은 환은 덧셈에 대한 가운군, 곱셈에 대해서는 결합적 분배법칙이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환 아래서는 부정원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식의 덧셈과 곱셈, 즉 usual addition, usual multiplication, 덧셈에 대해서는 가운군, 곱셈에 대해서는 결합적 분배법칙 정의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fx와 gx 당식을 더하는 것은 개수들끼리, 상수항을 포함한 개수들끼리 더하거나 곱한다. 자, 먼저 덧셈입니다. 개수들끼리, 상수항을 포함한 개수들끼리 더하고 곱하는 것은 상수항을 포함한 개수들끼리 곱한다. 당식의 덧셈, 곱셈. 예를 들어서 부정원 미지수 x에 대한 개수들은 환 G2의 원소들입니다. 자, 그럼 당식의 덧셈 0이 됩니까? 곱셈은 상수항을 포함한 개수들은 환 G2의 원소인 겁니다. 부정원 x에 대해서 당식의 덧셈, 당식의 곱셈. 당식의 덧셈 정의로부터 부정원 x를 포함한 상수항을 포함한 개수들은 환 아래 원소입니다. 그러면 당식의 덧셈에 대해서 가운군인 게 명백합니까? 그리고 앞에 이거점프에서 살펴봤지만 곱셈에 대한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성립합니까? 따라서 다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수를 포함한 상수항은 환의 원소고 여기에다가 부정원 미지수 x를 포함한 이 집합을 바로 부정원 x에 대한 당식 환이라고 정의합니다. 당식 환. 당식 환이라는 것은 부정원 x, 미지수 x와 상수항을 포함한 개수들이 환 아래 원소인 이 집합을 당식 환이라고 한다. 그럼 이 당식 환에서
곱셈에 대한 항등원 단위원은 1이 되겠죠. 이 마크할 내용은 정수에 대한 다항식환입니다. 개수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수들이 정수인 거죠. 부정원 x를 포함해서. 유리수도 항식환입니다. 개수 상수항을 포함해서 모두 유리수입니다. 부정원 x를 포함해서. 유리수도 항식환. D가 정역이면 개수를 포함한 상수가 모두 이 정역 D의 원소인 거죠. 여기에다가 부정원 x를 포함. 그럼 이 다항식환은 정역이 되겠다. 단위원을 포함하는 가환, 환이면서 영인자를 갖지 않죠. 다항식환 또한. 그래서 D가 정역이면 정역에 대한 다항식환 또한 정역이라는 거. 자, 이번에는 환 R과 부정원 미지수 X, Y 두 개입니다. 그러면 이 환은 X를 부정원으로 하는 다항식을 Y에 대한 개수로 갖는 거죠. X에 대한 다항식을 Y에 대한 개수로 갖는 다항식환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Y에 대한 다항식을 개수로 갖는 X를 부정으로 갖는 다항식환. Y에 대한 다항식환으로 부르냐, X에 대한 다항식환으로 부르냐. 그런데 결과는 같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표기하겠습니다. X에 대한 다항식을 개수로 갖는 Y에 대한 다항식환. Y에 대한 다항식을 개수로 갖는 X에 대한 다항식환. 같다는 거. 그래서 다음과 같이 표기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부정원의 개수하고 상관없겠죠? 얼마든지 부정원을 늘릴 수 있다. 이그젠플로 보면 명확해지실 겁니다. X에 대한 다항식을 개수로 갖는 Y에 대한 다항식환.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볼 거냐? Y에 대한 다항식을 개수로 갖는 X에 대한 다항식환. 똑같죠? 그래서 어떻게 쓰겠다? 이렇게 표현하겠다. 이거나 같은 거죠. 부정원의 개수와 상관없이. 유리수체 Q와 복소수체 C에 대해서 유리수체는 복소수체 부분체죠. 유리수 다항식환의 다항식입니다. 그리고 복소수체의 허수 I입니다. 자, 여기서 유리수 다항식환에서 복소수체로의 함수 파이 i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은 부정원 x를 허수 i로 바꿔버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상이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리수 다항식의 다항식환의 fx, gx에 대한 다항식에 대해서 먼저 덧셈입니다.
덧셈에 대한 준동형 사상 성질을 만족합니까? 자, 이번에는 곱셈입니다. 환이니까 연산이 두 개가 존재하잖아요. 덧셈과 곱셈. 곱셈에 대한 준동형 사상 성질도 만족합니다. 유리수 다항식칸에서 복소수체의 원소로 부정원을 대체한 이러한 사상은 준동형 사상 성질을 만족한다는 것. 자, 우리 하나의 연산을 갖는 군에서는 캐노니컬 호모모피즘을 정했었죠. 캐노니컬 호모모피즘을 어떻게 정했었나요? 정수에 대한 군에서 유한 군으로의 준동형 사상 간말을 어떻게 정했었습니까? 임의의 정수 m을 n으로 나눈 나머지 캐노니컬 호모모피즘. 일반적으로 군지에 대해서 군지의 정규 부분군 n에 의한 잉여운으로의 사상. 그러면 G를 잉여루로 보내죠. 자, 이거는 캐노니컬 호모모피즘 되겠다. 환에서의 준동형 사상은 어떻게 정의한다? 유리수 다항식 칸에서 유리수체를 부분체로 갖는 복소수체의 원소로 보정원을 대체한다. 그래서 다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체 F를 부분체로 갖는 체입니다. 그럼 체 F의 다항식 칸에서 F를 부분체로 갖는 체 2의 원소로 부정원 X를 대체하겠죠. 그러면 이와 같은 사상은 준동형 사상이라는 거. 그래서 이와 같은 준동형 사상을 이밸류에이션 호모모피즘이라고 부릅니다. 대입 준동형 사상. 그럼 환에서 준동형 사상 얼마든지 정의할 수 있죠. 군에서 준동형 사상을 정의하듯이 캐노니컬 그룹 호모모피즘으로, 환에서는 이밸류에이션 호모모피즘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든지 준동형 사상은. 자, 이번 정의는 환에서 준동형 사상 얼마든지 정의할 수 있다고 했죠. 이밸류에이션 호모모피즘. 체 F에 의한 다항식 칸에서 체 F를 부분체로 갖는 체 1호의 준동형 사상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체 F의 다항식 칸에서의 부정원 X를 체 2의 원소로 대체한다는 거. 이밸류에이션 호모모피즘. 자, 그런데 요 F알파, 요 결과를 F알파라고 뒀습니다. 자, 이 F알파가 0이면 이때 요 알파를 다항식 fx의 해라고 부를 텐데 요 알파가 바로 어디의 원소예요? 체 F의 원소가 아니죠. 바로 체 F를 부분체로 갖는 체 2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리마크할 내용은 유리수체 Q를 부분체로 갖는 실수체 R에 대해서 R제곱 더하기 R 빼기 이꼴 6을 만족시키는 실수 R을 지금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실수 R제곱 더하기 R 빼기 6이니까 R을 부정원 X로 대체시키면 이밸류에이션 호모모피즘을 이용할 수 있나요?
그죠? R을 부정원 X로 대체했어요. 그럼 이밸류에이션 홈페이지에서 이 값이 0이 되게 하는 것을 찾는 거나 마찬가지죠. 따라서 유리수 다항식 안에서의 이 다항식의 해를 찾는 것은 실수 집합에서 해를 찾는 것과 같다. 이밸류에이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따라서 그 해가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이렇게 주어지죠. 지금은 인수분해가 간단하게 돼서 별 문제가 없는데 인수분해가 이렇게 간단하게 되지 않을 때 이밸류에이션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파이 알파에 x제곱 더하기 x 빼기 6 요거 0이 되게 하는 값을 찾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밸류에이션 홈페이지에서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빼기 6 요때의 알파는 실수체의 원소. 근데 지금 주어진 이그젠플이 쉽게 보이는 것은 유리수로 존재하기 때문에 좀 쉽게 보이는 겁니다. 이번 개념은 채 위에서 다항식의 인수분해입니다. 방금 앞의 개념에서는 인수분해가 유리수 채에서 가능했기 때문에 굳이 뭐 이밸류에이션 홈페이지를 이용할 필요 없다고 생각됐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 개념에서 이제 살펴볼 거예요.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때 유리수 채에서. 그래서 어떤 걸 이용할 거냐? 우리 정수론에서 정수집합에서의 디비전 알고리즘. 양의 정수로 임의의 정수를 나누면 못과 나머지가 유일하게 결정이 됐었죠. 다항식 칸에서도 디비전 알고리즘을 똑같이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fx라는 다항식을 gx라는 다항식으로 나눌 거예요. 그럼 못과 나머지가 유일하게 결정되는데 이때는 나머지가 다항식이므로 이 나머지에 대한 차수가 gx를 넘지 않겠습니다. 다항식 안에서의 디비전 알고리즘. 정수집합에서의 디비전 알고리즘을 다항식에서의 디비전 알고리즘으로 확장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은 부정원과 부정원의 개수, 상수항을 포함한 개수들은 바로 환의 원소이기 때문에. 자, 리마크할 내용은 채 F의 다항식 칸의 원소인 다항식의 해라는 것은 바로 F알파가 0인 거죠. F알파가 0이라는 것은 fx라는 다항식이 알파라고 하면은 채 F를 부분체로 갖는 채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A라고 하겠습니다. FA가 0이면 A는 fx의 해인데, 이 말은 fx라는 다항식이 x 빼기 a를 인수로 갖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인수정리라고 부릅니다. 이전 개념인 다항식환, 그리고 이번 개념인 채 위에서의 다항식의 인수분해, 우리 중등교육과정에서 익숙한 개념인데 약간 추상적 표현과 함수를 이용했기 때문에 좀 어렵게 보일 뿐입니다. 준비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갈로아 이론, 갈로아군에서 확대체에서 다룰
준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항식 fx를. 근데 다항식 fx는 다항식한 g5x의 원소입니다. 그럼 부정은 x를 포함해서 상수항을 포함한 개수들은 g5의 원소겠죠. 이 다항식 fx를 gx로 나눌 겁니다. 곱하거나 다항식에 대한 덧셈, 곱셈, 심지어 나눗셈까지. 디비전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gx로 fx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4에서 마이너스 3을 빼니까 개수들만 다항식의 덧셈 7이잖아요. 그런데 개수들은 G5의 원소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2가 되죠. 5를 법으로 했을 때. 자,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3을 곱해줘야 되죠. 따라서 나머지가 x 더하기 3으로 나오겠습니다. gx의 차수가 2차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2차를 넘을 수가 없죠. 2차 이하로 나와야 됩니다. 2차 미만으로 나와야 되죠. 이하가 아니라 2차보다 작아야 되겠죠. 따라서 몫은 나머지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유일하게 결정된다는 거. 정수집합에서의 디비전 알고리즘, 다항식 칸에서의 디비전 알고리즘. 그대로 확장이 된다. 왜냐? 부정원만 추가가 된 거니까. 부정원 외에는 다 상수를 포함한 개수들은 환의 원소들이잖아요. 자, G5X라는 다항식 칸에서 곱셈에 대한 항등원, 즉 단위원 1은 이 다항식의 해입니까? 해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다항식이 x 빼기 1을 인수로 간다는 걸 보이면 되죠. 그럼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걸 보여야 됩니다.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걸 보이는 거나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는 걸 확인하는 거랑 똑같죠? 1을 대입해서 0이 된다는 거나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된다는 거나 똑같죠. 인수정의를 적용하는 거나 값이 0이 된다는 거나. 자, 이번 정의는 채 f에서의 다항식 칸에서의 원소인 fx가 fx보다 낮은 차수로 gx, hx의 곱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없을 때, 즉 fx가 fx의 차수보다 낮은 gx와 hx로 이렇게 나타낼 수 없을 때를 이 fx를 기하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irreducible polynomial. 만약 나타낼 수 있을 때는 가약 다항식이겠죠. 즉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낮은 차수의 두 다항식으로 인수분해 되지 않을 때를 기약 다항식이라고 한다. 예마크할 내용은 상수가 아닌 기약 다항식입니다. fx가. 그러면 기약 다항식이기 때문에 낮은 차수의 두 다항식으로 분해되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gx, hx로 표현됐다는 것은 두 다항식 중에 하나는 단원이라는 말이겠죠. 즉 상수라 이 뜻이에요. 단원이라는 것은 곱셈에 대한 요건이 존재하는 원소. 즉
액체 F의 원소가 돼야 되잖아요. 부정원을 포함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예를 들어서 자, fx라는 다항식은 G5라는 환에서 기하기냐? 달리 표현하면은 G5x라는 다항식 안에서 낮은 차수의 두 다항식으로 인수분해 되지 않느냐?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인수정리를 사용하거나 G5의 원소들 5개가 주어져 있죠. 그 5개를 대입했을 때 0이 되게 하는 값이 없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지금 똑같은 방법이에요. 인수정의를 쓰거나 이 원소들을 대입해서 0이 되게 하는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라. 왜 똑같냐면은 지금 3차식이잖아요. 3차식이기 때문에 인수정의를 쓴다는 것은 1차 인수를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죠. 1차 인수를 가지려면은 G5의 원소들 중에 이 값을 0이 되게 하는 게 존재해야 될 거 아니에요. 3차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하학이 아니라면. 0이 되게 하는 값이 없죠. 즉 1차 인수를 갖지 않습니다. 즉 3차 다항식은 기하학인 거죠. 자, 이번에는 정수 다항식 안에서의 2차 다항식입니다. 똑같은 fx라는 다항식을 이번에는 유리수 다항식 안에 다항식으로 표현했어요. 똑같은 다항식입니다. 하나는 정수 다항식 안의 다항식으로, 한 가지 표현은, 또 다른 표현은 유리수 다항식 안의 다항식으로. 예증이에요. 어떤 결과를 지금 끄집어내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자, 그러면 유리수 다항식 칸의 다항식에서 각 다항식의 분모의 최대공약수. 그러면 1과 분모 1, 2, 분모 1, 분모 3, 1, 2, 1, 3의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가 얼마입니까? 6이죠. 2 곱하기 3. 그래서 2 곱하기 3을 양변에 곱하겠습니다. 그럼 그대로 등식 성립하죠. 2에 대한 분배 법칙, 3에 대한 분배 법칙. 그러면 정수 다항식 칸의 다항식으로 바뀌었죠. 정수 다항식 칸의 다항식에서는 각 다항식의 최대 공약수. 그러면 6과 3의 최대 공약수 3, 6과 4의 최대 공약수 2. 분배 법칙을 다시 적용시켰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식이 나오죠. 등식이. 유리수 다항식 칸에서는 다항식의 각 개수들의 최소 공배수, 분모의 최소 공배수. 정수 다항식 칸에서는 각 다항식의 개수들의 최대 공약수. 그렇게 하면은 정수 다항식 칸의 다항식과 유리수 다항식 칸의 다항식이 같은 차수를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1차식) (1차식의 곱). 여기서 소고 법칙을 적용시키면 1차식과 1차식의 곱. 차수가 같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죠? 차수가 같다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느냐?
정수당식간의 당식을 인수분해가 됐다면, 지금 인수분해 됐잖아요. 그럼 이 당식은 지금 1차식으로 인수분해 됐죠. 그러면 1차식으로 유리수 당식간에서도 인수분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반대 또한, 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유리수 당식간에서의 당식이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면은 정수 당식간에서도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 정리를 좀 유용하게 사용할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수 당식간의 당식 fx가 차수 Rs의 두 당식으로 분해가 된다면 유리수 당식간의 당식으로 fx를 같은 차수 Rs로 분해할 수 있다. 역 또한 마찬가지. 이 결과를 중등교육과정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만큼입니다. fx라는 정수 당식간의 당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만약 이 당식이 유리수체에서 해를 갖는다면, 유리수체에서 해를 간다는 것은 1차 인수를 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위 정리로부터 정수에서도 1차 인수를 가져야 되죠. 그럼 정수에서도 1차 인수를 가져야 되니까 이 fx가 x 빼기 m, x의 n 빼기 1제곱, 그리고 b0 이렇게 분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다시 전개를 하면은 m-b0가 a0가 돼야 되죠. 즉 m은 a0의 인수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중등교육과정에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3차 이상의 당식에서는 fx의 인수를 찾을 때 어떻게 찾을 거냐면은 이 상수항의 약수 중에서 찾는다는 거. 만약 상수항의 약수들 중에 fx의 인수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이 fx는 정수 다항식한 혹은 유리수 다항식한에서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 즉 1차 인수를 갖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정수 다항식한 혹은 유리수 다항식한에서 1차 인수를 갖지 않는다. 중등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사용하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인수를 찾아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다항식을 인수분해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2차 다항식이니까 뭐 근해 공식을 이용하면 되지만 근해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 유리수 집합에서 해를 갖지 않음을 어떻게 볼 거냐? 2차식이니까 만약 가약이라면 1차 인수를 가져야 되잖아요. 1차 인수를 가지려면 인수정리. 그때 이 인수가 바로 어떻게 돼야 된다? 상수 2의 약수 중에 존재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상수 2의 약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인수가 되지 않으면 이 2차 다항식은 유리수에서 해를 갖는다? 갖지 않는다. 즉 유리수 집합에 의해서 기약 다항식이 되는 거죠.
과연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n수가 되지 않습니까? 0이 되게 하지 않죠. (3차) 다항식도 마찬가지. 만약에 가약 다항식이라면 1차 인수를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럼 1차 인수는 상수항의 약수 중에서 찾는다. 그래서 3차식까지는 기약 다항식인지 기약 다항식이 아닌지를 상수항의 약수들로 인수정리를 적용시키면 살펴볼 수가 있는데 4차 이상부터는 1차 인수, 가약이라면 1차 인수를 갖지 않아도 되잖아요. 4차 다항식이면 2차식, 2차식. 이렇게 인수분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기약 다항식을 판정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은 아이젠슈타인 크라이테리언입니다. 정수 다항식 간의 다항식 fx에 대해서 n차항의 개수 an이 적당한 소수 p를 법으로 했을 때 0과 합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수항을 포함한 나머지 모든 개수들은 적당한 소수 p에 대해서 0과 합동입니다. 여기 이제 추가되는 조건이 상수항은 적당한 소수 p의 제곱을 법으로 했을 때 0과 합동이 아니라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은 정수 다항식 칸의 원소인 이 다항식은 유리수 집합에서 기약이라는 결과가 아이젠슈타인 판정법이 되겠습니다. 유리수 집합 위에서 기약이기 때문에 앞에 정의로부터 정수 집합 위에서도 기약이 되는 거죠. (4차) 이상의 다항식에서 기약 다항식을 판정하는 방법입니다. 아이젠슈타인 크라이테리언 기억하셔야 되겠죠. 결정적 아이디어는 요 마지막 조건입니다. 적당한 소수 p의 제곱에 대해서 상수항이 0과 합동이 안 돼야 된다. 이 조건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자, 만약에 B0 곱하기 C0가 0과 합동입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B0, C0가 이번에는 소수 P에 대한 제곱에 대해서는 0과 합동이 아니에요. 이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B0 곱하기 C0가 소수 P를 법으로 했을 때는 0과 합동인데 소수 P의 거듭 제곱에 대해서는 0과 합동이 아니라는 것은 바로 뭐냐? B0와 C0 중에 두 개 중에 하나는 P를 법으로 했을 때 0과 합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은 B0가 0과 합동이면 C0가 0과 합동이 되지 않겠습니다. 요 마지막 조건이. 이 마지막 조건이 이 성질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상세히 살펴볼까요? 증명은 뭐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이 결과를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 거니까. 자, 많이 쓰는 방법이죠.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데 가약이라고 하자. 그러면 R차식과 R차와 S차로 인수분해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A의 N제곱이 A의 N이 BR, CS로 분해되는 거죠. 그리고 A0가 B0, C0로 분해되는 겁니다. 그런데 A0가 B0, C0로 분해되는데 주어진 조건에서 P에 대해서는 0과 합동이고 P제곱에서는 0과
합동이 아니므로 어떠한 성질을 만족한다고 했어요? B0가 0과 합동이 아니면은 C0는 반드시 0과 합동이 돼야 되겠다. B를 뽑으랬을 때. 자, 이거를 결정적으로 사용할 거예요. 이 조건은.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정합시다. 혹은 뭐 이렇게 밑으로 가정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겠죠? 자, 그러면 부피에 대해서 n차의 개수 an은 0과 합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n이 br 곱하기 cs로 분해될 테니까 br과 cs가 부피에 대해서 0과 합동이 아니겠습니다. 자, 이때 0과 합동이 아닌 cs, s차 항들의 개수들이죠. 이러한 cs 중에서 가장 작은 양의 정수를 m으로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am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r차의 개수들인 요 br, r이 m보다 클 때는 bm 곱하기 c0로, r이 m 이하일 때는 bm 빼기 cr 형태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am을. 그런데 0과 합동이 안 되는 최소의 양의 정수를 m이라고 둬놨어요. 인덱스 cm. 그러면 요 m 빼기 1부터는 뒤에가 전부 다 어떻게 되나요? 0과 합동이 되죠. 그럼 다 사라져 버리죠. 남는 게 B0가 지금 0과 합동이 아니고 CM이 0과 합동이 아닙니다. 그러면 AM이 0과 합동이 안 되죠. 최소의 양의 정수 M에 대해서. 그러면 M이 N이 돼야 되죠. 왜 그러냐면은 조건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M이 N이 돼버리면 S 또한 N이 돼야 되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AN이 BR 곱하기 CS 이렇게 분해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S는 N이 될 수가 없죠. 왜 이런 모순이 생긴다?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당식이 정수 당식 안에서의 당식이 가약 당식이라고 하니까. 즉 유리수 집합에서 기하게 되겠죠. 아이젠슈타인 크라이테리언. 4차 이상의 정수 당식 안의 당식이 기하임을 판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최고차의 개수는 적당한 소수를 또 찾아야 돼요. 적당한 소수 P에 대해서 0과 합동이 아니고 최고차의 개수를 제외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들은 적당한 소수 P를 법으로 했을 때 0과 합동. 결정적인 조건은 상수항은 적당한 소수 P의 제곱에 대해서 0과 합동이 아닐 때 정수 당식 안의 당식은 유리수 당식 안에서 기하 당식이라는 거. 이회전풀로 풀어봐야 되겠죠. P-1차 당식입니다. 자, 이 P-1차 당식이 개수들은 다 정수죠. 정수 당식 안에 당식입니다. 자, 이 당식이 유리수체 위에서 기하임을 보이는 겁니다. P는 소수예요. 임의의 소수라고 했기 때문에 P가 2이면은
P가 2면은 1차 당식이니까 더 이상 분해되지 않죠. 명백합니다. P가 3이면은 명백히 또 기약 당식 맞죠? P가 5이면은 그럼 이렇게 기납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렇게 기납적으로 하지 않고 아이젠슈타인 크라이테리언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뭐냐? 그걸 보기 전에 먼저 리마크할 내용을 살펴보면은, 자, 이 당식은 마치 X를 공비로 하는 P계의 항에 대한 등비수열의 합으로 볼 수 있나요? 공비를 X, 등비수열의 합. 그래서 이거를 현대 대수학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P는 소수예요. 그래서 이 당식을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사이클로토믹 폴리노미얼, 원분 당식이라고 불러요. 왜 원분 당식이라고 부르느냐? 자, 이 당식의 근을 찾으려면은 바로 x의 p제곱이 1이 되는 거죠. 바로 1에 대한 p제곱근이에요. 그러면 1을 제외하고는 복소 평면에 나타나죠. 복소 평면인데 어떻게 나타나나요? 크기가 1이니까 반지름이 1인 중심이 원점인 원둘레 위에 찍히게 됐죠. 정피각형의 꼭지점들이 바로 이 당식의 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식을 원분 당식, 사이클로토믹 폴리노미라고 부르겠습니다. P가 소수인 겁니다. 소수일 때 이 당식이 기하 당식인 거예요. 그러면 바로 아이젠슈타인 판정법이 적용이 되나요? 적당한 소수 P를 어떻게 찾을 거냐. 개수들은 다 1이에요. 근데 이 당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로 보는 거예요. 이거 같은 거니까. 보이시면 학부 때 수학 공부 열심히 하신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자, 바로 x에다가 x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겁니다. 자, 그 당식을 fx라고 둘게요. 그러면 x 더하기 1의 p제곱. 분모는 x죠. 그리고 x 더하기 1의 p제곱에 대한 이항정리. 그럼 x의 p제곱 상수항 1, 상수항 1 사라지네요. 그죠? x의 p제곱 상수항 1 사라집니다. 근데 분모가 x가 있어요. 그러면 x가 다 소거되죠. 자,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 1. 적당한 소수를 뭐로 선택하면 돼요? 임의의 소수 P로 선택해버리면 되죠. 소수 P에 대해서 1은 영과 합동이 아니잖아요.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를 제외한 나머지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들은 P의 배수, P. 소수 P를 보분했을 때 영과 합동이죠. 여기에 추가되는 조건이 상수 P는 P의 제곱에 대해서 영과 합동이 아닙니다. 아이젠슈타인 판정법에 대한 조건을 만족합니까? 그러면 이 당식 fx는 소수 P에 대해서 적당한 소수 P가 존재하므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따라서 아이젠슈타인 판정법에 의해서 이 fx라는 당식은 유리수 당식 안에서 기하 당식이 되죠. 우리는 지금 이 fx라는 당식이 기하임을 보이는 게 아니라 원분 당식이 기하 당식을 보여야 되죠. 자, 그래서 원분 당식이 기하 당식이라고 하면
이 원분도 항식에 x에다가 x 더하기 1을 대입한 fx. fx가 바로 뭐가 됩니까? 가약도 항식이 돼버리죠. 그런데 앞에서 지금 fx는 기하학도 항식이라는 걸 보였습니다. 따라서 소수 p에 대한 원분도 항식은 기하학도 항식이라는 거. 아이젠스타인 판정법을 이렇게 적용시킵니다. 4차 이상의 항식에 대해서. 지금까지 환체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환체 단원에서 리뷰할 개념은 이 그림을 기억하시면 되죠. 자, 류잉입니다. 류잉. 덧셈과 곱셈이 정의되어 있는 공집합이 아닌 집합이 덧셈에 대해서는 가운군, 곱셈에 대해서는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이 성립할 때 이러한 공집합이 아닌 집합을 환이라고 한다. 환에서 곱셈이 교환 가능한 환을 커뮤터티브 링, 가환환. 곱셈에 대한 단위원, 항등원을 갖는 환을 단위원을 갖는 가환환, 링 with unity. 단위원을 갖는 환에서 0을 제외한 모든 원소가 여건이 존재할 때, 즉 단원일 때를 디비전 링, 디비전 링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비가환체, 스큐 필드. 단위원을 갖는 가환환, 영인자를 갖지 않을 때 인테그랄 도메인, 정력. 단위원을 갖는 가환환에서 0을 제외한 모든 원소가 단원일 때 커뮤터티브 디비전 링, 가환, 나눗셈 환. 가환, 나눗셈 환의 또 다른 표현이 필드. 그러면 모든 체는 정력이 되죠. 자, 그런데 정력이라고 해서 체는 안 되겠죠. 그림을 보시면 정수환은 단위원을 갖는 가환환이면서 영인자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테그랄 도메인입니다. 자, 그런데 0과 1을 제외하고는 단원이 존재하지 않죠. 즉 체가 되지 않겠습니다. 정력이라고 해서 체가 되지 않는다. 환에서 0이 아닌 임의 원소를 반복해서 더했을 때 0이 되게 하는 최소의 양의 정수를 환의 표수라고 한다. 캐릭터리스틱. 환 아래 표수.
그러면 정력의 표수는 소수이거나 0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체의 표수 또한 소수이거나 0일 수밖에 없다. 체의 표수가 0이라는 것은 체 F의 위수가 무한. 체 F의 표수가 소수라는 것은 체 F는 반드시 소수 P에 대한 프라임 필드를 부분체로 가지고, 이때 체 F의 위수는 체 F의 기저의 벡터의 개수가 n이면 체 F의 위수는 소체 P의 위수인 P에 대한 거듭제곱으로 나타난다는 것. 즉 유한체 F의 위수는 소수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정수론에서 이미 익숙한 페르마 정리, 오일러 정리, 특별히 리뷰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다항식환이라는 것은 부정원 x가 추가된 개수와 상수항이 환 R의 원소일 때를 다항식환이라고 하고, 이 다항식환의 원소 다항식이 가약 다항식이라는 것은 낮은 차수의 두 다항식, 낮은 차수입니다. 낮은 차수 표현되지 않을 때를 기약 다항식이라고 한다. 3차 이하의 다항식의 기약 다항식인지 가약 다항식이 판정하는 방법은, 가약이라면은 반드시 1차 인수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인수 정리를 이용할 수가 있다. 상수항의 약수 중에서 인수가 존재하지 않으면 3차 이하의 다항식은 기약 다항식이라는 거. 그런데 4차 이상의 다항식에 대해서는 1차 인수를 갖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인수정리를 적용시킬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정수다항식칸의 n차 다항식, 정수다항식칸의 n차 다항식에 대해서 n차의 개수 an이 적당한 소수 p를 법으로 했을 때 0과 합동이 아니고, 최고차의 개수를 제외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들이 적당한 소수 p를 법으로 했을 때 1과 합동입니다. i는 0부터 n-1까지. 여기에 추가되는 조건이, 특히 상수항은 소수 p를 법으로 했을 때, p의 제곱을 법으로 했을 때 0과 합동이 아니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은 fx라는 다항식은 유리수 다항식 안에서 기약 다항식이라는 아이젠슈타인 크라이테리온. 아이젠슈타인 크라이테리온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기약 다항식을 판정하는 방법의 이그젠플이 바로 원분 다항식이었죠. 사이클로토믹 폴리노미얼. 어떻게 주어지는 거냐면은 소수 P가 소수입니다. P가 소수입니다. 소수 P에 대해서 그런데 개수들이 전부 다 1이기 때문에 적당한 소수 P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X를 공비로 하는 등비수열. 그래서 이 다항식을 사이클로토믹 폴리노미얼이라고 한다는 것. 아이젠슈타인 크라이테리온을 적용시키면 기약 다항식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지금까지
환체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이디얼 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학이었습니다.